총리님, 그 조문과 장례식 참석은 엄연히 다른 것이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조문을 가신다고 조문외교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청와대 경은의 홍보수석께서는 정치 정쟁에 활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여당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것이 예의를 갖춰라. 이래하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사실 외교 참사 아닙니까?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55만 국군장병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김수로 왕과 인도에서 온 공주 허황우의 세계적 만남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가야왕도 경남 김해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입니다. 먼저 한덕수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리님, 그 조문과 장례식 참석은 엄연히 다른 것이죠? 네, 예, 우리 정서상도 그렇고 아마 세계 보편적인 장례 문화도 그렇을 겁니다.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께서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조문을 가신다고 조문외교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사실 우리 측 사정으로 인해서 조문을 뒤에 조문록도 작성하고 혼자 하셨지만은 계획된 조문을 하시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번 영국 여왕의 장례는 조문과 장례식 미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장례식 미사는 성당에서 해외에서 온 500명 가까운 정상들이 같이 모여서 그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장례식 미사가 아마 제일 공식적인 그러한 그 행사가 될 것 같고요. 조문도 물론 직접 방문을 하셔서 그 관이 있는데 참배하는 것도 중요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출발하시기 전에 영국 방문은 조문외교가 주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전의 문제다 할 때 이거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의 시각을 볼 때는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조문의 현장에 안 계신다. 다른 나라 정상은 교통이 혼잡하고 해도 걸어서라도 가서 조문을 하는 그런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내외께서 제때 계획된 조문을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 청와대 경은의 홍보수석께서는 정치 정쟁에 활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여당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것이 예의를 갖춰라. 이래하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사실 외교 참사 아닙니까? 그 조문이라는 말씀이 정확히 뭐를 의미한다고 해야 할지 저도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국 크게 보면 조문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 여왕의 관이 있는데 참배를 하는 것하고 또 장례식 미사라는 모든 그 조문을 말하자면 큰 의미의 조문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장례식에 참여하는 거하고 저는 오히려 더 공식적이고 포멀한 것은 그 성당에서 열리는 여왕을 모시고 하는 그 500명의 그 미사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우리 총리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런 사전에 그런 사항을 파악을 못해서 일정을 조정을 못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무능하거나 대통령실이 치밀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모든 절차는 사실은 영국 왕실하고
조율을 하셔서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18일 날 오전에 일찍 도착한 분들은 그러한 좁은 의미의 그런 조문을 하도록 그렇게 왕실에서 주선을 했고요. 더 늦게 오신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런던의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국왕 주최로 그 저녁에 리셉션이 있으니까 거기에 늦을 수 있으니 그 다음 날 좀 수년해 달라 하는 예, 거. 그렇습니다. 그런 예, 그런 뭐 내용에 대해서 네. 총리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세 번째 해외 방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해외 방문하실 때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조마조마해요. 국민들이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이렇게 상당히 불안하게 되는데 이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의 모습 정말 외교부가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물론 저희가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그 조문 문제는 뭐 대통령뿐만이 아니고요. 좀 늦게 런던에 도착하신 그 EU 폰테어 라이언 EU 집행위원장, 파키스탄 총리, 모나코 국왕, 그리스 대통령, 오스트리아 대통령, 이집트 총리 다 같이 그 장례식 후에 조문록을 작성함으로써 뭐 조문의 행사를 마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아까 총리께서 원칙 있는 외교, 국익 우선, 한미동맹 강화 여러 가지 기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동맹 강화를 강조하고 기술적 포괄 동맹을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아주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미국의 일방적인 어떤 정책, 우리 외교 정책은 거기에 뒤따라가고 있거든요. 사후 수습하는 이런 어떤 사후 약방문 같은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외교 모습. 어떻게 이것을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의원님의 질문의 진의를 이해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이런 국가의 안보 또 억지력을 튼튼히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주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번에 그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확장 억제를 위한 그 회의가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고 그런 것은 아마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아마 경제 쪽에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지금 바이든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던 여러 가지 좀 국제사회로 보면은 다소 좀 그 보호주의적인 이런 그 정책을 아직 완전히 다 수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거는 좀 중간 선거가 끝나면 조금씩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까지도 고려해서 우리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외교 활동이 돼줘야 되는데 IRA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미 의회에서 진작부터 7월 이전부터 입법 과정에 있었고 하는데 분명히 미국 대사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부도 입수해서 대책을 본국에 송부하고 말이죠.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서 우리의 국익을 보호할 수 있는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통과되고 난 다음에 손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외교라는 게 항상 좀 미흡한 측면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그 전기 자동차 문제만 해도 굉장히 오랜 동안 BBB 플랜이라고 그래서 Build Back Better라는 큰 프로젝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프로그램이 거의 1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거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너무 큰 플랜이기 때문에 거의 3조 달러에 가까운 그런 플랜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1조 달러 정도로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하면서 이제 상하원에서 갑자기 이게 진행이 된 거여서 그 전에 BBB 단계에서는 워싱턴에 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한 25개 정도
나라가 공동으로 미국 정부에 그 안에 있는 자동차 문제는 이거는 국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것이 결국 한 1조 달러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부터는 아마 그 중에서는 저희 대한민국이 아마 제일 빨리 예, 반응을 총리님 보였다고 말씀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알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히 대미 외교 활동에 있어서 좀 전략적이고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대중국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중 수교 관계가 30주년이 됐는데 분위기는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총리님, 그 지난번에 리잔수 상임위원장도 왔다 갔습니다만은 사드 문제만 하더라도 흔쾌히 뭐 이해는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크게 이해는 하지 않은 것 같고요. 중국과의 외교적 혈안 문제 이걸 어떻게 풀어갈 대책이 있습니까?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역시 상호 존중을 하고 서로의 이익을 좀 존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서로 간의 신뢰를 쌓아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을 굉장히 진실하게 솔직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어떤 그 상대방을 좀 그 배려를 해가지고 진실이 아닌 그런 얘기들을 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절대로 외교적으로는 좀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얘기할 거를 분명하게 하고 그 원칙을 지키고 거기에는 변동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잘 지키는 그러한 그 외교 이것도 굉장히 사실 뭐 노력이 좀 드는 거죠.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여기 상대방이 너무나 좀 그 본인들에게 좀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네. 괴롭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시진핑 주석은 언제 방한할 계획입니까? 확정이 돼 있습니까?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요. 아마 계속 양국 간의 논의들을 지속할 것으로 봅니다. 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핵무력의 법제화 단행했지 않습니까? 그 노림수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북한이 항상 어떤 정책을 할 때는 어느 한 가지 목표만을 가지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다원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봅니다만 결국 지금까지의 좀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한 실망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사실 본인들로 봐서는 국제사회의 어떤 동의를 얻어가면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에 상당히 좀 제한이 있었다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우크라이나나 이런 사태를 보면서 본인들이 강력한 하나의 그런 그 억지력, 공격력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좀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뭔가 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좀 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의 요청이라 할까요?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으로서는 북한의 그런 법에 의한 강한 그런 조치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로서는 북한과 평화적으로 이런 비핵화 문제도 해결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한다는 문제에서는 전혀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법제화뿐만 아니라 핵 불포기의 천명 그리고 심지어는 핵을 공격적으로도 선제 공격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어떤 허용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대강으로 가서는 이 문제를 한반도의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통일부 장관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제의하고 있는 담대한 구상, 그게 분명히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할 것인데 이미 지금 이제 포기는 못하겠다라고 천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담대한 구상이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 버렸는데 어떻습니까? 이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아까 군사 안보적인 측면도 고려하신다고 했는데 체제 보장 아니겠어요? 체제 보장의 수단이 저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총리님의 생각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뭐 여러 합의를 통해서 그동안에 대한민국과 남북 간의 합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거를 어떻게 집행을 할 거냐 하는 것이 항상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그러려면 지금 서로의 우선순위를 조정을 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런 일들이 뭐 지난 몇 년을 포함해서 현재도 거기에 합의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하면 뭐 통일부 장관님을 하여금 더 좀 설명을 하게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입장은 항상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고요. 그걸 대화를 통해서 한다는 거고요. 만약 북한이 그러한 그 결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없는 이런 과정에서는 대한민국은 적어도 국가를 보유하기 위한 일종의 억지력을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서 분명히 그 확고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 자강의 노력이라 할까요? 우리의 충분한 국방력, 억지력, 이것은 우리가 국가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보면 어떤 하나의 좀 그 희망의 기초를 둬 가지고 할 수는 없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악을 대비하면서 준비해 나가야 된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우리 통일부 장관님. 그렇습니다. 다 이해를 하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남북 정상회담은 쇼다, 정치적인 쇼다 이렇게 폄하하는 듯한 그런 평가절하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 안 하실 생각입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에 따라서 그런 대화의 문, 이거는 활짝 열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는 상황에 따라서 또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정상회담도 당연히 열려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왕에 총리님 나오셨으니까요. 가야사 역사보건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가야 역사문화라든지 고대문화 정비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셨고요. 가야사 2단계 복원과 왜곡된 가야사 바로잡기 추진을 하겠다. 그런데 110대 국정과제에서 누락되었어요. 공약에도 불구하고 그 제외된 사유가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사실 국정과제에 포함이 돼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가야사 복원 사업이 절대로 중단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 문화재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법이 돼 있고 또 2017년에 수립된 가야사 복원 계획이 이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리님께서 아셔야 될 게 물론 이제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만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계시 중인 그 가야사 연표가 상당히 왜곡돼 있습니다. 2021년 이전에는 서기 42년에 가락국의 수로왕이 즉위했고 가야가 건국됐다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지금은 수로왕 즉위도 삭제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야가 성립됐다 이렇게 표현을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상당히 시정돼야 하는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정부가 그 가야 고분군에 대해서 세계 유네스코 등재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일본 서기에 근거한 임나 일본무설에 근거한 그 명칭으로 지금 등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해 주시고요. 그 시정할 수 있도록 좀 총리님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도 하시고 또 정부에도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요. 아마 가야실 연표는 지적사항을 반영해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이 아마 오늘 교체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그 유네스코 그 시정 문제는 올해 4월에 유네스코에 이미 시정 요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 신청을 했는데요. 그 명칭 중에 임나 일본무설을 부활시킬 수 있는 명칭이 두 군데가 있다는 겁니다. 합천고분과 남원고분군을 그렇게 지금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다시 살펴봐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